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형님 안녕하세요. 이번에 면접을 보았는데 우리 회사 산업의 전망에 대해 여쭤보셔서 현재 호재인 부분이 많아서 제가 산업조사했던 것을 말씀드린 후 향후 5년 정도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면접관님께서 전체 면접자분들에게 입사하고 난 후에 해당 산업이 20년 이상 계속 전망이 좋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. 저는 이때 이 산업이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어서 손을 들진 않았는데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.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. 이거는 의도가 어렵진 않아요. 그냥 회사에 얼마나 아는지를 물어본 거예요. 네, 이전에 이 산업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다소 이제 부정적인 거거든.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요, 이런 걸 알고 계신 분들한테 점수를 더 잘 주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이 회사를 정말 크리틱하게 잘 보는 거거든. 근데 이 실제 면접으로 가게 되면요,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냐? 만약에 여기서 비판적인 내용을 했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 비판적인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. 100이면 100 모든 면접관들은 다 이래요. 회사의 부정적인 점을 이야기하면은 그거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? 이거를 질문을 하는데 이걸 이제 답변하는 과정이 골 때리는 거야. 이거 답변이요, 불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요, 당연히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는 분한테 점수를 더 잘 줘야 돼요. 근데 비판을 했는데 여기엔 반드시 질문이 딸려올 수밖에 없어. 그거에 대해 질문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. 근데 이 질문이 답변이 불가능한 질문이라고. 그러니까 회사가 병신이어가지고 이걸 지금 못 고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 여기 면접 보고 있는 임원들도 못 고치는 문제야.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그 면접관 누구를 만족시킬 수도 없는 거야. 물론 면접관이 이 질문할 때는 이놈 대답 잘하면 점수 잘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낱 취준생 딸이가 이거를 제대로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. 왜? 임원들도 모르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는 거야, 나는. 아니까 절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, 면접은. 해봤자 본전도 못 찾아요. 내가 아는 걸 많이 보여줄 것 같은데, 그리고 면접관도 이 질문을 했을 때의 의도는 잘 대답하면 좋은 점수 주려고 했던 거야.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. 면접 보다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, 이런 상황이.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움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손을 들지 않았다는 건데, 이거는 20년 이상 계속 전망이 좋을 것 같냐라는 거에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. 모르겠다일 수도 있는데 회의적이라는 거야. 근데 이제 면접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로열티가 높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가 쉬워요.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보면 에이 그게 무슨 말이 돼? 이러겠지만 실제 면접장 들어가면요,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. 그래서 저는 이걸 손을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제가 실제로 컨설팅을 해서 답변을 짜면은 저는 이 회사의 미래를 엄청나게 좋게 이야기해요. 항상. 왜? 나쁘게 얘기해서 좋을 게 없거든. 그리고 좋게 얘기하면 보여줄 게 많거든. 좋게 잘 이야기하는 것도, 그러니까 예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잘 나가지만은 않을 거예요. 이게 팩트인데 전망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 분석 잘해서 설명을 해도 이것도 말이 된단 말이야. 이것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야. 이건 팩트가 아닐 거고 아마 이게 팩트겠지만 이것도 말만 잘하면 좋은 점수 받는 거야. 그리고 이거에는 쓸데없이 뭐 해결책이나 대책 이런 거, 취준생 딸이, 그러니까 임원들도 대답 못하는 질문을 안 받으면서도 나의 로열티를 높일 수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이게 향후 5년 정도는 좋은 흐름으로 가겠다,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그냥 좋을 거다, 기한을 딱 정해놓지 말고 앞으로 좋을 거다, 무궁무진하게 좋을 거다,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한 5년 정도는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,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. 그래?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이 깜깜한 암흑기겠네, 20년 후에도 좋을 것 같아요,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정리를 하자면요, 회사 산업 전망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합니다.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필수 질문 중 하나예요. 근데 이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. 그래야 보여줄 게 많고, 부정적으로 갔을 때 문제가 뭐냐, 이거 대책을 물어봅니다. 근데 대책이 절대 면접관 성에 찰 수가 없어요. 왜? 이건 임원들도 모르는 거야. 잘 모르는데 얘네가 이걸 어떻게 평가해. 그리고 면접 경험상 공격받다 끝납니다. 아무리 면접관이 이 부정적인 전망을 얘기해서 답변을 잘해서 난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점수 잘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면접관들도 요 해결책 요거 듣고 나서 점수 다 까버린단 말이야. 이 상황이 족같으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고, 답변을 하실 때도 5년 정도는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 연수를 정하지 말고 앞으로 좋을 것 같다, 앞으로 미래 트렌드가 어떤데 우리 회사는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되게 잘 나갈 것 같다,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어땠을까 싶습니다. 5년 정도는 이라고 표현을 했어도 20년 이상 계속 전망이 좋을 것 같냐라고 말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손을 들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끝입니다.